그런데 일본이 1952년부터 강력하게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일본의 독도 침탈과 한반도 침탈은 연쇄고리.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의 상징입니다. 제 강의를 들으러 이렇게 많이 왕림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다리가 좀 나이 관계로 오래 서 있으면 불편해져서 앉아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국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3대 요소로 해서 형성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영토 주권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1952년부터 사실은 그 전에인 51년부터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52년부터 강력하게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60여 년간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독도 영유권 논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독도 영유권을 비롯해서 모든 영토 논쟁이 시작이 되면 학자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을 합니다. 첫째는 그 땅이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 누구의 땅인가. 둘째는 현재 국제법상으로 그 땅이 어느 나라의 영유로 공인되어 있는가. 셋째는 지리적으로 그 땅이 어느 나라에 더 가까운 것이 땅인가. 지리적으로 어느 나라에 속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가. 이 세 가지 측면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접근 방법에 따라서 먼저 독도는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의 땅인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독도의 역사적 권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독도에 대한 국제법적 영유권도 역사적 영유를 권원으로 해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그 땅이 어느 나라의 땅인가, 이것을 연구하는 것은 영토 문제에서는 매우 지극히 중요합니다. 한국의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권원은 서기 512년부터 독도를 한국 고유 영토로 영유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신라 지중왕 13년 서기로 512년에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하여 병합되어서 신라의 지방관제의 하나로 편제될 때부터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로, 지금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로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쪽 관찰 자료를 보면은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승남, 신증 동국여지승남, 숙종실록, 만기오람 군정편, 증보 문헌비교, 비고, 그 밖에 각종 고문헌들과 고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 처음 이름 울릉도와 우산도가 모두 옛 우산국 영토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기요람 군정편에서는 우산도를 당시 일본 호칭도 기록해서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 땅이며 우산도는 외인들이 말하는 독도 마쓰시마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9세기에 울릉도를 다케시마로 부르고 독도 우산도를 송도 마쓰시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바꿔 부르고 있었어요. 즉 우산국은 울릉도 플러스 우산도 독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문헌상으로 관찬 문헌상으로 명료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궁여 지책으로 우산도가 오늘날의 독도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주장을 반증하는 지도를 하나만 예를 들면은 예컨대 한국의 초기 가톨릭 신부 김대건 신부가 1846년에 교황청의 보고용으로서 프랑스어로 표기한 조선전도 까르트 드라꼬레라고 하는 지도는 울릉도 동쪽에 비교적 정확한 위치에 독도를 그려놓고 우산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산도가 독도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나온 지도 그 밖의 모든 지도에 독도 옆에 우산이라고 표기된 것은 다 독도를 말합니다. 다른 섬은 지도에 올라갈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섬이 3개밖에 없으니까 아주 명료해집니다. 조선 왕조 세종의 통치 기록인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 있는데 독도와 즉 우산도와 울릉도의 2개 섬이 강원도 울진현의 바로 동쪽 바다 가운데 있는데 거리가 멀지 않아서 날씨가 청명하면 서로 보이며 신라 때에는 우산국이라고 칭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산에 대하여 계속 기록이 나옵니다. 세종은 그뿐만 아니라 우산 울릉 안무사, 독도 울릉도 조사단장이라고 하는 직책의 관리로 김인우를 2번이나 울릉도에 파견하면서 통치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 영토라고 하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의 증거 기록입니다. 한국은 15세기, 16세기에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당시 한자 문화권 세계에 알렸습니다. 일본을 포함한 모든 한자권 세계가 물론 항의 없이 승복했습니다. 이걸 알린 자료가 바로 1481년에 조선 왕조에서 정부가 편찬한 동국여지승남과 그 50년 후에 편찬한 신증 동국여지승남입니다. 이 2 저서에서는 편찬서에서는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동해 가운데 2개 섬이라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으로 조선 왕조 정부는 독도가 조선 영토이며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섬임을 당시 한자 문화권 세계, 북방으로는 중국, 몽골, 여진, 남방으로는 일본, 유구, 베트남에 전부 책을 직접 보내서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물론 이때 일본은 독도가 조선 영토가 아니라고 반박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일본이 그러면 역사적으로 일본이 독도를 영유했다는 근거가 있는가? 일본 외무성은 1960년 한국 정부에 보낸 외교문서에서
일본은 1667년에 편찬된 은주 시청합기라고 하는 책에서 울릉도를 죽도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독도를 송도 마츠시마라고 호칭하면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지했다고 주장하는 외교문서를 한국 외교부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외교부는 답을 못했는데 그 후 우리들이 정작 은주시청합기를 열어보니 이 고문원의 내용은 독도와 울릉도에서 고려를 보는 것이 마치 일본의 운주, 시마네 현이 포함되어 있는 옛 지명인데 시마네 현에서 은기도를 바라보는 것과 같아서 이 두 섬 송도와 죽도, 독도와 울릉도는 고려에 속한 섬이고 일본 후 서북쪽 국경은 은기도, 이 은주, 차주를 이 주를 한계로 한다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즉 일본이 이 독도의 일본 영유를 증명하는 자료라고 왜 우리 외교부에 보내온 이 자료의 내용은 반대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고려의 영토, 한국의 영토이고 일본의 영토는 은주, 이 은주, 이 차주를 한계로 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은주시청합기는 이제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로 되어버렸고 일본의 영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는 이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후 최고 권위 있는 지도인 1785년 고지도도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 일본 교과서에도 나오는 유명한 실학자가 1785년에 편찬한 삼국통남도설에 부속지도가 5장이 있는데 그중 하나의 삼국접양지도는 울릉도와 독도 영유국을 더욱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옆에 다시 조센노 못지야 조선의 소유임이라고 글자까지 하야시 시의 이 친필로 써넣었어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더욱 명백히 한 것입니다. 클라포르트는 하야시 시의 이 책을 독일인인데 프랑스 말로 번역해서 전 세계에 보급을 했어요. 이 지도도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그 클라포르트 번역 지도를 보면 다케노시마 아라코레, 다케시마 투 더 코리아, 한국 것이다 하고 아주 명료하게 해놨어요. 왜 제가 이걸 특히 뽑아서 말씀드리냐 하면은 클라포르트의 이 번역서는 전 세계 주요 대학 도서관에 아주 주요 도서로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서양 사람들이 열어보기만 하면 원래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사람들도 일본의 학자들도 한국의 것임을 명료하게 알고 이렇게 명료한 지도를 그려서 세계에 보급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약 200여 종의 독도를 다룬 고문원과 지도가 양국 학자 그리고 서양 일부 학자들에 의하여 발굴이 됐는데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표시로서 독도가 일본 영유라고 밝혀주거나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은 한 점도 없습니다. 이러할 때 역사적으로 독도는 어느 나라 영토일까요? 한국의 영토입니다. 몇 퍼센트 한국의 영토일까요? 200% 한국의 영토입니다. 200여 종이 나왔는데 전부 한국 거라고 되어 있어요.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는 1696년 1월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이므로 일본 어부들의 고기잡이하러 건너가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위반자는 처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자초지종을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켜 조선을 침략했을 때 일본군은 독도를 거쳐 울릉도에 들어와서 주민을 학살하고 노략질했습니다. 조선 왕조 정부는 주민 피살을 막기 위해 울릉도를 비워두는 쇄환 공도 정책을 더욱 강화해서 강행했습니다. 이 틈에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는 일본 어부 오다니가와 무라카와가 두 가문의 청원을 받고 조선 정부 몰래 두 가문의 1618년 울릉도에 건너가는 허가장인 죽도도 해면허, 그리고 1656년에 독도에 건너가는 소홍도 도해면허를 발급해 주었는데, 이 도해면허는 도쿠가와 막부가 쇄국 정책 속에서 당시 다른 나라 외국에 건너갈 때 발급해 주는 외국의 도항 면허 허가장이었어요. 그러므로 도해면허는 그 대상 지역은 외국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외무성은 죽도 도해면허와 소홍도 도해면허를 갖고 소홍도, 즉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의 증거라고, 이것이 지금 남아있는 문헌상의 유일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작년에 대대적으로 일본 신문을 동원해서 설명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 진실은, 그 사실은 그 정반대가 진입니다. 왜냐하면 도항 허가장, 도해면허라는 게 바다를 건너 외국에 갈 때만 발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대마도에 갈 때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울릉도나 독도나 유구나, 당시의 유구나 조선에 갈 때는 반드시 도해면허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적혀 있는 그 지역은 다 외국인 것입니다. 1693년 봄에 안용복이라고 하는 동네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울릉도에 들어갔다가 일본 막부 장군의 도해면허를 갖고 들어온 오다니 가문 측의 일본 어부들과 논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일본 어부들은 협상을 제의하여 안용복이 일본 어선에 올라갔더니 그들은 안용복을 일본으로 납치해 갔습니다. 안용복은 백기주 태수 앞에서도 그랬고, 또 지금 동경에 끌려가서 일본의 막부 장군과 관백 앞에서도 당당하게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임을 설명하고 그 증거로 당신네 나라에도 보내온 신증 동국여지승남에 기록되어 있을 터이니 찾아보라고 주장을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열어보니까 울릉도와 독도가 명료하게 조선 영토임이 확실하므로 막부 장군과 관백은 이를 인정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울릉도 독도 영유권 논쟁이 일시 한때 벌어졌었는데, 일본 도쿠가와 막부의 장군과 관백은 3년 후 1696년 1월 28일 회의에서 마침내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임을 확인하여 일본 어부들의 조선 울릉도 독도의 고기잡이 출하하는 것과 나감과 도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고 일본 어부들의 조선 울릉도 독도의 출하 도항을 엄금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숙종실록에 기록된
안용복의 일본에 두 차례 도해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현재 시마네 현의 오타니 가문 소장의 죽도 도해 유래기 발서공이라고 하는 책과 무라카미 가문이 소장하고 있는 원록 9년 병자년 조선주 차간 일권지 각서라고 하는 문서철에 조선 팔도 문서 기타 기록물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안용복이 다녀갔다고 하는 증거를 문서로 남기고 있습니다. 도쿠가와 정권, 막부 정권은 그들의 집권이 끝나는 1868년 19세기 메이지 유신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망하기 전까지 울릉도 독도의 조선 영유권을 잘 존중을 했습니다. 약속을 잘 지켰어요. 여기까지가 구정부 막부 정권과의 관계에서 명료하게 된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 영토이라고 하는 명료한 증거이고, 만일에 동양의 국제법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이때 이미 국제법상으로도 동양국제법상으로 독도와 울릉도는 한국 것으로 다 동양 모든 관계국 사이에 공인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868년 일본에는 사무라이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명치 정권이 수립됐는데 19세기 후반기 일본 메이지 정부도 1869년과 70년 외교문서 공문서로 독도 울릉도가 한국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1868년 1월 도쿠가와 막부 정권이 붕괴되고 새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자 총리 대신 모아 외무 대신은 1869년 12월 외무성 고관을 조선에 파견해서 국교 재개에 대한 조사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면서 그 조사 항목 14개 항목에 대한 내탐 조사를 훈령했습니다. 그 항목 가운데 죽도와 송도가 조선 부속으로 되어 있는 심화를 조사해 오라고 하는 훈련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일본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과 외무성이 1869년 당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부속령임을 잘 인지하고 있었음을 명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외무성 고관들의 내탐 보고서가, 정보 수집 보고서가 1870년 조선국 교재 시말 내탐서라고 하는 조그마한 문서이고, 조그마한 책자 문서이고, 이 내탐 보고서는 일본 제국주의가 치성했던 1930년대에 일본 정부가 간행한 일본 외교문서 제3권에 그대로 수록되어서 자기네들이 망할 줄 모르고 전 세계 주요 대학 도서관에 무료로 잔뜩 기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일본 외교문서 제3권 조선국 교재 시말 내탐서를 열어보면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이고 일본 메이지 정권 수립자들도 이것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문서로 다 나옵니다. 또 아주 결정적인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1877년 일본의 메이지 정부가 태정관, 국가 최고기관, 총리 대신과 내무 대신이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고 조선 영토임을 재확인한 아주 결정적인 문서가 있습니다. 일본 내무성은 1876년 근대적 일본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각 지방현에 자기 현의 지적도를 대충 작성해 올려보내라고 훈령을 했는데, 시마네 현에서 내무대신에게 질의를 보냈어요. 저 동해 가운데에 있는 울릉도와 독도, 죽도와 송도를 시마네 현에 포함해서 그려보낼까요? 뺄까요? 영토를 넣고 빼는 것은 지방 현지사의 권한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내무대신 당신이 결정해 주시오 하고 질의서, 질품서를 올려보낸 겁니다. 일본 내무성은 약 5개월간의 조사 끝에 1693년 조선인 입도 후에, 안용복이 일본에 들어온 이후에 1696년 1월 도쿠가와 막부의 결정 이래 울릉도와 그 외 일도, 독도, 송도는 조선 영토이고 일본과는 관계가 없는 땅임을 재확인하고 또 재확인했습니다. 5개월간 철저하게 조사를 했으니까요. 영토 야욕을 품고. 그러나 영토 문제는 국가 최고기관인 태정관의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중대 사항이므로 태정관 우대신 유아쿠라 도모미, 이게 명치유신의 총지휘자예요. 유아쿠라에게 울릉도와 그 외 일도, 독도의 지적 편찬에 관한 질문서를 도쿠가와 막부의 결정서, 그 외 일도가 송도 즉 독도임을 설명하는 부속문서, 그리고 지도, 이런 것들을 그려서 첨부해서 올려보냈어요. 이것이 일본 내무대신이 일본 총리 대신에게 최종 결정을 요청하는 공문입니다. 일본 국가 최고기관인 태정관은, 총리 대신부는 내무성의 질의서를 검토한 결과 푸미한 취지의 울릉도와 그 외 일도, 독도, 송도는 일본과는 관계없음을 심득 마음에 익히게 할 것, 마음에 익힐 것이라고 하는 훈령을 내무성에 내려보내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이고 일본 영토가 아님을 명백하게 했습니다. 이 태정관 문서는 일본이 그렇게 한국 측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일본의 관찬 공문서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문서입니까? 이게 총리 대신의 문서입니다. 결정적인 거예요. 이걸 영어로나 국제어로 번역을 해서 세계에 보급하면은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 것이 명백하다고 다 고기나 받게 돼 있어요. 현재의 일본 외무성은 1696년 1월 일본 도쿠가와 막부가 취소한 것은 울릉도 즉 죽도 도해면허뿐이고 송도 도해면허 즉 독도 도해면허는 취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의 내무성 문서와 태정관 문서는 외무성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임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서양국제법을 참조하여 세계에 다시 공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 우리가 적용받고 있는 또는 우리가 다루는 국제법은 서양에서 만든 국제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법상으로 독도는 어느 나라 영토로 공인되어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때의 국제법은 서양 국제법을 말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서양 국제법에 의하여 독도가 어느 나라 영토로 공인되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도는 개항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특히 청일전쟁 후에
1895년 후에 불법 입도해서 거주하기 시작하고 일본인들이 들어오니까 거기 울릉도는 개항장이 아닌데 일본 국가가 경찰관 파출소까지 만들어 놓고 아주 울릉도를 실질적으로 일본의 영토로 만들려고 하는 영토 야욕이 보였어요. 일본 정부가 이를 방조하기 때문에 대한제국은 1900년 6월 내부조사관 우용정과 부산 해관세무사 프랑스계 영국인 라포트, 일본인 관리 주부산 일본 영사관 부영사 아카스카 등으로 구성된 국제조사단을 편성해서 울릉도 현장에 파견해서 현지 실태를 조사하게 한 다음에 조사단의 보고를 받고 대책을 세웠는데 그 대책이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로서 지방관제를 개정하여 종래 강원도 울진면에 속했던 울릉도와 독도를 이번에는 독립군으로 승격시켜서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를 울도군으로 격상시키고 울도군의 관할지역을 울릉도와 그 옆에 있는 죽도와 그리고 독도를 석도라는 이름으로 법률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때 독도를 종래의 명칭 우산도로 호칭하지 않고 독도로 표기한 것은 쇠환 공도정책이 1882년에 폐지되어 83년부터 합법적으로 들어온 울릉도 도민들이 사투리로 돌을 스톤을 독이라고 발음해서 독도를 돌섬이라는 뜻의 지방 사투리로 독섬하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때 국제법에 빨갔던 프랑스계 영국인 라포트는 독도의 서양 호칭이 리앙쿠르 이것도 리앙쿠르 석도가 되므로 리앙쿠르 석도도 포함해서 겸하여 석도로 표기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맞추어서 서양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예 리앙쿠르 럭스도 바로 이게 우산도고 독섬이고 독도임을 알리기 위하여 석도로 표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지방관제 개정을 중앙정부의 관보 1900년 10월 27일자에 고시를 했는데 중앙정부 관보의 고시는 국제고시가 됩니다. 대한제국의 1900년 칙령 제41호의 국제고시는 울릉도와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서양국제법상으로도 다시 한 번 더 세계에 공포한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 일본 측은 어떠한 반대나 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못하도록 부산 일본 부영사를 조사단에 함께 끼워 넣어가지고 현지를 다 답사를 시켰습니다. 대한제국 1900년 칙령 제41호의 포고와 중앙정부 관보 고시에 의해 서양국제법상으로도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재확인 공포한 것입니다. 이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출하거나 제기한 일이 없습니다. 일본은 1905년 한국 정부 모르게 비밀리에 독도를 무주지라고 전제를 하고 일본 영토에 편입하는 내각 결의를 했으나 독도는 일본 정부도 이전에 한국 영토로 거듭 확인하고 재확인한 유지주의이므로 사실은 법률상으로 완전히 무효가 됩니다. 당시 구 한말 시대 서양국제법은 무주지를 영토를 편입하는 두 개 조건으로 첫째는 그
영토가 그 섬이 반드시 주인 없는 무주지라야 하고, 둘째는 무주지인 경우에도 이웃 여러 나라에 이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반드시 조회해서 그 답을 듣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의가 없을 때만 영토 편입을 가능하게 했어요.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 몰래 독도를 비밀리에 침탈하는 내각회의 결정을 했으나 한국 정부와 세계가 알게 될 것이 두려워서 이를 관례대로 중앙정부의 관보에 고시하지도 못하고, 따라서 당시 국제법의 영토 편입 조건을 이 두 번째 조건마저도 다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동경에 주일본 한국공사관이 활동하고 있어서 중앙 관보에 고시하면 이를 알게 되는 한국공사관이 즉각 항의하여 비밀이 전 세계에 탄로되고 독도 영토 편입이 무효화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약 1개월간 고심하다가 이를 시마네현 현보에 1905년 2월 22일자로 고시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마네현 현보는 시마네현 지방 공무원의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를 도저히 알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1905년 연말까지도 일본 정부의 독도 침탈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독도 침탈 결정 사실을 알게 된 것은 1906년 3월 28일 울도군수 심흥택에게 일본 오키도 현지사가 찾아와서 들려가지고 이제 우산도가 죽도가 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일본 영토로 편입됐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게 된 심흥택은 즉각 본군 소속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되었다고 일본인들이 주장한다고 강원도 관찰사에게 항의 보고를 하고, 강원도 관찰사는 중앙정부에 보고를 했어요.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내부 대신은 즉각 독도 영토 침탈을 단호하게 부정해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이치가 없는 주장이고 심히 경악할 일이다 하고 항의를 하는 글을 남겼어요. 의정부 참정 대신 총리 대신 서리는 독도의 일본 영지 운운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력히 항의하고 일본인의 동태를 다시 보고하도록 훈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중앙정부의 이러한 항의는 일본 정부의 외교문서로 발송되지 못하고 서류로서만 남아서 지금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1905년 11월 18일 을사조약을 강제해서 한국 정부의 외교권을 강제로 침탈했고 1906년 1월부터는 일제 통감부가 한국 정부의 외교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항의를 제출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때 강력히 항의한 것은 증거로서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 항의 사실은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에 당시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1905년 일본의 독도 침탈은 국제법상 불법의 도둑질한 탈취, 침탈, 도탈을 시도한 것이고 완전히 무효입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한 그 후의 모든 조치도 모두 무효입니다. 일본 외무성에 무주지를 합법적으로 편입했다고 하는 설명은 전적으로 거짓이고 허위의 설명입니다.
한국은 1910년에는 일제의 강점으로 아예 한반도 전체를 빼앗겼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의 패망 후에야 한반도와 함께 회복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월이 35, 6년 지나서 1945년 광복 후에 연합국은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제677호를 공포하여 독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하고 독도를 한국에 반환했습니다.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 항복한 후 그해 9월 2일 동경에 설치된 연합국의 대행기관인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구일본 제국이 이웃나라 영토를 침략하여 빼앗은 모든 영토들을 원주인에게 반환해주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이걸 스카핀이라고 약자로 표시하는데 제677호를 공포하여 한반도 주변의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을 일본의 주권에서 제외하여 한국에 반환한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이 연합국의 결정은 수정되지 아니하는 한 지금도 유효한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뒤이어 1946년 6월 22일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스카핀 제1033호를 선포해서 일본 어부들의 독도와 그 12해리 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엄금하여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거듭 명백히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후 1948년 8월 15일 재독립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주한미 군정으로부터, 즉 연합국 행정대리로부터 한반도와 독도 등 모든 부속 도서들을 인수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해 1948년 12월 12일 유엔 총회에 가서 이 날짜 현재의 국민과 독도를 포함한 자기 영토를 통치하는 한반도 유일의 합법적 주권국가로서 공인받았어요. 이날 이후는 세계 어느 나라도 독도의 영유권자인 대한민국의 승인 없이는 독도에 들어올 수도 없고 독도에서 돌멩이 하나, 풀포기 하나도 반출할 수 없도록 독도는 대한민국의 완전한 배타적 영토로 국제법상 재확정 공인된 것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부 승인이 없이는 독도에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독도에 와서 정부가 금지하는 것을 아무도 반출해 나갈 수가 없어요. 당시 일본은 이에 대해서 전혀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아주 긴장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연합국은 일본과의 평화조약 준비로 합의한 1950년의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라고 하는 연합국 문서에서 독도의 대한민국의 완전한 영토임을 재확인 결정했습니다. 이 합의서 제3항에서 연합국은 대한민국에게 한반도와 그 주변의 한국의 섬들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이양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섬들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그리고 독도, 리앙크르락스, 다케시마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연합국 문서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연합국의 대일본 평화조약에서 일본 후 독도 침탈 로비는 결국 실패했고 독도는 한국 영토로 확정되었으며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을 일본이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이걸 부인하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합국 후 평화조약 체결 준비 과정에서 한국 영토 독도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일본의 로비가 주로 미국에게 맹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들의 고문이었던 윌리엄 시볼트를 내세워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켜주면 이 독도를 미군의 레이더 기지, 미군의 기상 관측소로 미국에게 제공하겠다고 하는 미끼를 던지고 맹렬하게 로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제6차 초안의 시안에서 딱 한 차례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시키는 시안을 만들어서 연합국에게 회람시켜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 지금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미국과 일본의 조약이 아니라 연합국 40여 개 국가와 일본의 조약이기 때문에 이건 미국 마음대로 못하고 동의를 구해야만 되기 때문에 회람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뉴질랜드 등 일본과 직접 전투를 한 다른 연합국들이 왜 연합국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서 진실대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편입하고 일본 영토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는가고 강경하게 미국 6차 초안 시안에 반대하여 동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연합국이 평화회의에 영미 합동 초안을 하나로 만들어 제출하자고 영국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두 나라가 사이에 합의 통과된 영미 합동 초안에서 합의가 된 것이 작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들은 아예 조약문의 명칭을 올리지 말고 모두 빼버리자고 합의가 됐어요. 당시 독도는 무인도였기 때문에 독도 명칭도 빼버리고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는 문구로 기술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일본 정부는 이 간단한 문구를 가지고 연합국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 거론했고 나머지는 독도는 이름이 없으니 독도는 일본 영토로 묵인해 준 것이라고 지금 맹렬히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한반도 주변에는 약 3천여 개의 섬이 있는데 여기는 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3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일본 쪽을 향한 섬들은 다 아직도 일본 소유인가? 국제법에서는 전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이것은 유인도의 대표적인 섬만 든 것이고 다 그에 대한 조치가 있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준비위원장 놀레스는 평화회의에 제출된 연합국의 일본 영토 최종안은 6년 전에 연합국 결정에 이거했다고 본회의 9월 8일 직전인 1951년 9월 5일 성명을 하였고 이 최종안이 그대로 통과가 됐어요. 조약문 간결화를 위해서 무인도 명칭 불기재 방침으로 독도 명칭이 조약문에 없더라도 6년 전에 연합국의 결정에 이거했다고 하는 것은 1945년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설치돼서 거기서 결정하여
1946년 1월 29일 스카핀 677호로 세계에 공포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고 하는 연합국의 결정, 독도는 대한민국의 완전한 영토로 규정됐다고 하는 것을 명료하게 성명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그대로 두고 일본 영토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 증거를 대겠습니다. 그 증거의 하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조인 후에 일본 정부가 일본 국회에 제출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비준 요청서 머리에 붙인 연합국이 승인한 일본 영역 참고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도는 연합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부속시키고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음을 스카핀 제677호 부속 지도와 완전히 동일하게 표시를 하고 있고, 이것은 당시 일본 정부와 일본 국회가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국제법상 공인하고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비준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독립한 한 달 후에 마이니치 신문이 연합국이 승인한 일본 영역을 또를 그렸는데,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것이 됐고 일본에서 제외됐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국경선 표시로 해놓고 이것을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연합국의 결정으로 일본 국민에게 알려서 배포를 했어요. 이것은 현재 국제법상으로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증해 주는 것입니다. 국제법상 완전한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은 허위 기만일 뿐만 아니라 침략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완벽한 영토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고 하는 책략을 대한민국은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대한민국의 이미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완벽한 영토입니다. 독도 영유권을 100으로 표시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유권 100을 모두 갖고 있고 일본은 영유권은 제로인 채 영유권 주장을 강력하게 갖고 있습니다. 100%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무엇 때문에 국제재판소에 가져가는데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한국은 국제법상 이미 한국 영토로 공인된 독도를 다시 국제재판의 도마 위에 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독도 영유권 100은 지금은 100을 다 갖고 있는데 일단 일본의 주장에 동의를 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마자 국제사법재판소의 입장은 일단 대등하게 놓고 그때부터 심의를 하니까 50대 50으로 취급돼요. 한국은 영유권 100에서 50을 상실하고 일본은 영유권 제로에서 즉각 50을 얻어 대등한 입장에서 국제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할 국민, 국가, 학자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양심적 일본 국민들은 아베 정권 등과 현대 일본 정부, 일본 외무성이 구일본 제국주의 침략 외교를 부활 계승해서 현대 한국 영토를 침탈하려고 하는 이 시대착오적인 신제국주의적 독도 침탈 정책을 다 함께 국제적으로 연대해서 비판하고 독도 침탈 정책을 폐기하도록 다 함께 권고해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의 영토 주권, 자기 주권의 일부인, 자기 주권의 상징인 독도를 굳건하게 수호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역사를 갖다가 그냥 알지 구체적인 사람을 몰랐잖아요. 정말 그 구체적으로 알기가 돼서 참 기분이 좋네요. 역사적인 그 자료를 차근차근히 전부 다 챙기셔가지고 이제는 어디에서도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주장할 수 있겠다. 정말 좋았습니다.